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노트 펴시고요. 자, 명제. 자, 명제란 무엇이냐? 자, 명제는 우리가 어떤 문장이나 식을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이 명제가 되는 거야. 자, 아름다운 꽃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다시 얘기해서 꽃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자, 이런 말은 기준이 없죠. 참이다 거짓이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명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맞다 고르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으면 그놈을 명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거짓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자, 그걸 우리는 명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x 더하기 3은 5다. 자, 이건 어떨까요? 참이다, 거짓을 얘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을 붙여. x가 2이면 x 플러스 3은 5다. 어때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5다.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명제가 되는 것이야. 근데 지금 이것처럼 x의 조건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다, 거짓이다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조건 명제,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참걸 판단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 명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건 다 이 조건 명제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3이다. 자, 거짓이죠. 1 더하기 1은 3이다. 참이죠. 자, 이런 식이 우리는 명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x제곱은 4. 자, 그러면 x는 여기서 마이너스 2하고 2가 되죠. 그죠? 그때 이 만족하는 이 원소, 자, 이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진리집합. 그 원소들을 진리집합이라 얘기해요. 집합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그러면 명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뭐이면 뭐뭐, 여기서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5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자, 이것이 조건이고 이것을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P는 조건, Q는 결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문장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자, 특히 이제 이것이 P면 Q가 참이야, 맞는 말이야, 그럴 때는 참이라는 표현을 이 싹대기 두 개를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거짓이면 참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P가 Q이고, 자, P가 Q, 이건 P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고요. Q면 P다 참이라는 뜻이잖아.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 것을 우리는 두 명제는 같은 명제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P면 Q다가 참이 명제라고 했을 때 이 P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그지? 그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Q가 갖고 있는 원소들이 있을 거야. Q의 진리집합. 자, 예를 들어서 자, X가 1이면 X 빼기 1, 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 이 P의 원소는 1밖에 없고요. Q의 진리집합의 원소는 1하고 3이 있죠. 그죠? 이렇게 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은 이 진리집합의 원소를 구별해 보니 부분집합 관계네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하죠. 따라서 참이 명제가 되면은 그 진리집합들은 부분집합 관계가 돼 있을 때 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 봐봐. x가 3이면 얘가 2다.
아니죠. 그죠? 틀렸죠.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 있을 때만 우리는 참인 명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제가 참 거짓을 판단할 때는 그걸 구성하고 있는 원소,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관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집합이 있다. 그러면 이 명제 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제에 대한 참거짓, 조건 명제에 따라서 명제가 참것이 된다. 자, P면 Q다 할 때 그게 참인 명제가 되려면 어떤 관계라고? 그 진리집합이 부분집합 관계일 때 참이 된다. 염두에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제에서 우리가 부정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명제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이제 P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걸 납P 이렇게 있습니다. 납P. 그럼 이거의 진리집합은 뭐야? P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제의 P가 참이면 납P는 뭐가 돼야 돼? 거짓이 돼야겠죠. 그죠? 여집합 관계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정에 관한 걸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잠깐만. 자, 일로 와서. 자, 명제의 부정에서 P의 부정은 납P,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부등호에서 이거의 부정은 이렇게 되고요. 얘의 부정은 반대로 이렇게. 느는 아니다, 이고는 또는은 그리고 이고 모두는 어떤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P, O, R, Q가 부정. 이거에 대한 부정을 하라 하면은 not P and Q, not Q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P and Q의 부정은 not P, O, R, not Q.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X가 3보다 크다의 부정은 어떻게 돼? 3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부정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부정에 대해 간단히 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명제의 참거짓 판별하는 거 아까 무엇 갖고 한다 했죠? 판별은 부분집합 관계 갖고 한다. 자, 부분집합 관계에서 우리가 참것을 판별하는 거죠. 자, 가정을 P면 Q다 할 때 이 가정이고 결론이라 했어. 자, 그놈들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면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고, 그렇지 부분집합 관계 아니면은 얘는 거짓 명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PX. 자, X는 4의 배수, X는 2의 배수. 자, PX이면 QX이다. 라고 했을 때, 볼까요? 자, 4의 배수, 뭐가 있어? 4, 8, 12, 이렇게 4씩 커져가는 숫자가 될 것이고요. 2의 배수는 2, 4, 6, 8, 10, 11. 이렇게 2씩 커져가는 숫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은 게 2의 배수가 훨씬 더 많죠? 따라서 우리가 4의 배수가 2의 배수의 어떻게다? 부분집합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PX이면 Q이다 라는 말 뜻은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잠깐 여기 배수의 관계가 문제가 나왔는데 배수 자, 그것을 이거는 나중에 저 배수 관계 다시 집합 쪽에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요건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명제 지금 뭐뭐 공부했어? 명제가 뭔지 알았고, 자, 조건 명제에서 참인 명제라면 부분집합 관계 되는 걸 알았고요. 자, 부분집합에서 또 명제 부정하는 것도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거기 더 나가서 이제 자, 명제 이 대운데 이 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졌고요. 우리가 2015년 개정에서는 사라져서 역과 이제 대우만 알면 되는데요. 자, P면 Q이다에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Q면 P다. 이걸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서로 역관계죠. P면 Q다, Q면 P다. 자, 그런데 부정의 역.
그러니까 Q이면 여기에 부정하면, 자, 이거에 부정을 해요. 자, 부정을 하게 되면 낙Q이면 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낙Q이면 납이다. 자, 과거에는 이걸 2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건 사라졌고, 명칭 자체는 낙Q이면 납이다. 이 낙Q면 납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 본명제에서, 이 P면 Q이라는 본명제에 대해서 낙Q이면 납이다의 이 명제를 바뀌는 것을 얘는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은 대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우 관계. 그러면 Q이면 P다. 얘와 얘가 또 대우 관계겠죠? 역의 부정이야. 납이면 낙Q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P면 Q가 참이면 이 대우도 참이 돼요. 얘가 거짓이면 얘 거짓. 또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증명 문제 때 아주 중요한 성질로 이용을 합니다. 자, P, Q가 참이면 대우, 낙Q면 납이다. 얘도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P면 Q가 참이에요. 자, 이게 쌍화살표는 참이 되는 거랬죠. 참인 명제고 Q이면 I다 참인 명제야. 그러면은 진리집합은 P이면 Q가 되고 Q이면 R이 되잖아요. 결국은 P가 R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P이면 R이 되는 것도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잠깐 더 나가서 일단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 다 정리 좀 해볼게요. 이쪽은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금방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워낙 다양하다. 그 문제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다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조건 명제에서 P면 Q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P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충분 조건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Q에 해당하는 얘를 우리 필요 조건이라 얘기를 해요. 자, P면 Q다가 참이야. 얘 쫙 화살을 쐈어요. P가 걸려.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화살 맞는 쪽이 필요 조건. 자, 얘도 부분집합인데 쌍화살초 딱 맞아서 P가 걸려요. 필요 조건. 자, 그래서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P는 Q의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x가 2이면 x제곱은 4다. 이 참이죠. 참인 명제죠. 이때 얘를 충분 조건, 얘를 필요 조건. 명칭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정과 결론에서 가정을 충분 조건, 그리고 결론을 필요 조건에 얘기한다. 그러니까 명칭을 붙였다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경우죠. P는 Q이고 Q는 P다. 즉 P하고 Q가 같아지는 그런 걸 얘기한다. 진리집합은 진리집합 P와 Q가 같아지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인 명제다, 거짓 명제다, 그리고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전부 다 어디 갖고 진리집합 갖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야. 어떤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 부분집합 갖고 우리는 참, 거짓, 충분, 필요. 자, 그거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고 자, 여기에 관련한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앞쪽에 했던 개념, 자, 개념을 기준으로 간단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거 개념 원리야. 자, 67번은, 자, 명제에 대해서 보는데, 자, 명제라고 하는 것은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자, 이건 명제가 아니죠? 옳다 그랬다면 얘기할 수. 농구선은 키가 크다. 자, 얘도 명제가 아니야. 그치? 참 거짓을 알 수 없잖아. x는 이보다 크다. 그거 나갔다. 자, 이것도 참 거짓 만날 수 없고, 자, 이거는 7 빼기 x는 2 빼기 x다.
자, 여기에서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xx는, 자, 어떤 수 2를 딱 집어넣어요? 어때요? 7이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x에 어떤 동시에 2 들어가면 어때요? 얘는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x에 어떤 수를 집어넣더라도. 자, 그래서, 참이 명제라고, 참이라고,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명제가 되는 것이고, 막곡제가 크긴 서로 같다. 막곡제가 뭐야? 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가? 막곡제가. 맞죠? 얘는 참인 명제, 얘는 거짓 명제. 이렇게, 이걸 명제. 자, 그런 방법 됐고요. 자, 부정을 말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는 2 더하기 6은 8보다 크다. 그럼 부정은 2 더하기 6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냥 말 그대로 가는 거 참고에 떠나서. 자, 소수이다. 17은 소수가 아니다. 자, 이거의 부정은 공집합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조건이 진리집합을 구하래서, 자, 진리집합 뭐라고 했어요?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을 얘기했죠. 자, P명제에서 X는 8의 약수이다. 그럼 진리집합 P는 8의 약수 1, 2, 4, 8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거 Q의 진리집합, 이걸 만족하는 원소, x-6,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x는 6과 마이너스 1 같죠? 따라서 이거의 진리집합은 자 마이너스 1과 6 우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실수 70번 실수 전체의 집합의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라고 해서 부정을 말하시오. 뭐 이거의 부정은 x가 7 이거는 아까 뭐라 했는데 또는을 바꾼댔어. 또는 x는 7 또는 x는 5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거의 마이너스 7이 아니다의 부정은 x는 7. 자, 이거의 부정은 자 얘는 보자. 지금 수직수 나타내면 얘는 마이너스 4하고 6이 이렇게 있겠죠. 요 사이의 값이야. 그러니까 이거의 부정은 이거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4는 4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여기는 이거 2로 되어 있거든요. 또는으로 바뀌는 거야. 또는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거 여사건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바로 부정에 해당하는 거야. 나머지 부분. 자, 얘는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3 포함하지 않았죠? 3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또는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야. 이 표현을. 자, 그러면은 얘 부정은 누구야? 여기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부정의 값에 해당한다. 자,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죠? 자, 그 다음에 71번 볼게. 자, 전체의 집합, x는 5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 1, 2, 3, 4, 5가 될 것이고, 두 조건 PQ. 자, 얘는 x가 2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다음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럼 P의 진리집합은 자 2가 되는 것이고 Q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3과 3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나P 이것을 2가 아닌 경우 전체 집합 여기서 2가 아닌 경우를 하는 거니까 얘는 P의 여집합을 하는 것이고요. 자, 2를 제외한 1, 3, 4, 5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낙Q라는 것은 Q의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자, 얘 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닌 거. 플러스 3 아닌 거. 잠깐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죠. 선생님 얘기 잘못했네. 잠깐, 이거 잘못했어. 왜냐면은 자, 이 Q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잘못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다. 자, 여기에서는 이걸 10보다 작다라고 등호를 착각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전체 집합 내에 있는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이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 두 조건 PQ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Q의 얘는 3도 되고 2 되고 1 돼. 이렇게 돼야겠지. 그치? 원시 해야 되니까. Q의 여집합은
4하고 5가 되겠죠. 이런 식을 대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자, 명제의 기초적인 것을 지금 아까 내 개념 설명했던 부분, 앞쪽 부분만 했던 그 부분들의 간단한 분들을 풀어봤는데, 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친숙해지시라 믿습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명제 참거짓.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처럼 이제 명제 참거짓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이거 설명해 봐야겠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이렇게 수학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알아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자, 소수는 홀수이다. 틀렸죠? 짝수도 있으니까 거짓이 되는 것이고요. 자, 삼각형의 세 내의 크기가 180도이다. 맞는 것, 참인 명제가 되고요. 자, 이거는 뭐 해석되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거. 자, 이런 것도 봐봐. 루트 4는 유리수이다. 맞죠? 2가 되는 것이니까 뭐 요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저 어떤 상식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거 봐봐. 1 플러스 2는 실수이다. 맞죠? 뭐 이런 우리 수학적인 것들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정삼각형의 세 내각 크기 모두 같다. 맞는 거죠. 그죠? 이런 수학적 백그라운드. 이건 너무 쉽게 나온 것들이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걸 보게 될 거야. 자, 조건의 진리집합. 자, 아까도 좀 해봤는데, 자, 납피.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해볼게.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지금 처음 하는 것이니까. 자, P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범위로 나타낼 때는, 정의역의 범위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수직선상에 나타내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편해요. 자, P명제 1부터 1이 있을 거야. 자, 1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고 4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죠. 얘는 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이거 P의 진리집합 이렇게 놓고 해보자. 자, 그 다음에는 Q, X는 3보다 작다. 3이 여기 있겠죠? 포함 안 돼서 3보다 작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Q명제, 진리집합. 자, Q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조건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여기 2번 볼게요. 납피 또는 Q다. 자, 이게 또는은 항상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는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 집합에서. 자, 그러면 P의 여집합. 자, P의 여집합이니까 P가 빨간색이었죠. P의 여집합이 반대니까 4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녹색이 바로 Q의 여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 자, Q는 지금 어디 갔지? 파란색이었죠. 또는이니까 이게 합집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합집합은 다 쓰는 거죠. 공통 부분 한 번만 적는 것이고. 자, 그러면 합집합이 여기부터 포함돼야 되고 또 어디야? 여기 하면 되겠네. 아니지. Q니까 Q가 여기 있죠. 얘보다 작고 얘보다 이렇게 써야겠네. 그치? 따라서 X가 3보다는 작고 이게 Q니까 합집합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녹색이 지금 녹색이 P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3보다 크고 또 뭐야? 여기 4 있죠? X가 4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얘는 5R이 돼야죠. 5R 또는 자 이렇게 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리고도 한번 해보자. 그럼 그리고 지워버리고 좀 헷갈리죠? 지금 네, 요거 주고 P 여집합 필요 없죠? P 여집합 필요한 거 지워놓고 자 이제 빨간 녹색 같고
자, 여기에 보면, 자,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자, P가 어디 있어? 이제 Q의 여집합을 얘기네. 자, Q의 여집합. Q가 파란색이겠죠. 그럼 그놈의 여집합은 3은 포함시키고 5도 포함시켜서 이게 Q의 여집합이 되겠네. 그치? Q의 여집합과 지금 P와의 교집합. P는 빨간색이죠? 어디 부분이야? 자, 요 부분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자, 얘는, 교집합이니까, 동시만요. 3보다 커야죠. X가. 3은 공통분은 없으니까,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아니, 3도 포함시켰다. 그지? Q에 3이 포함되고, P는 이거니까, P는 이 부분이니까, 3도 포함되네요. 자, 이렇게, 진리집합 조건 명제 갖고 이제 문제 나오는 2번 유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 명제에서 또, 자, 참거짓, 판별하는 거, 자, 여기 3번처럼 봐봐. XY가 무리수면 XY가 무리수이다. 이런 상식적인 것이 발생하는데, 자, 봐봐. 루트 2 무리수 맞죠? 마이너스 2 무리수 맞죠? 그래,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는 0이 나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겠지. 이 명제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그지?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지.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놓고, 그 문장은 항상 여러분 걸로 만들어 자꾸 몇 번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볼게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지리집합 P하고 Q, 두 집합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 P이면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이게 참이 되려면 P의 여집합과 Q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P의 여집합이 무엇이 있나요? P의 여집합의 원소가 4, 8, 5, 6, 10 이게 되겠죠. P의 여집합은 4, 5, 6, 8, 10 이렇게 되고요. 자, Q는 1, 7, 4, 5, 8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부분집합이 아니라는 원소는 뭐 때문에 안 돼? 자, 4, 4, 5, 5, 6,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나왔죠. 그치? 그러면, 6, 8, 8도 있네, 여기. 그러니까 6하고 10 때문에, 그죠? 이 원소 때문에 부분집합이 거짓이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조건. 자, 필수 5번을 보면은 나 P면 Q가 참이라 했어. 그럼 우리는 P의 여집합이 Q의 진리집합. 이런 부분집합 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표시돼 있죠? P의 여집합 Q. 이런 관계야, 지금. 항상 옳은 것 그랬어요. 자, P하고 Q. 그럼 P하고 Q를 잠깐 비교해 보면, 자, 볼까요? P는, P의 여집합이 이거라면, 이 바깥쪽에,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죠, P. 그러면 P하고 Q에는 부분집합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분집합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자, P, Q. 자, 진리 벤다임을 그려본 거야.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Q로 포함식 바깥쪽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P의 여집합은 Q 안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려면 P하고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 돼야 되는 거야. 왜? 이쪽 지금 바깥쪽이 없잖아요. P의 여집합 그러면은
자, P의 여집합이 Q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P의 여집합이. 이 안쪽, 즉, 이게 바로 P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끔 하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P와 Q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여기가 없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 좀 이해해놔야 된다. 그래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4번 그냥 나왔네요. 그지? 4번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구조를 갖고 여러분이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알아내줘야 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 그럼 요게 이제 이 필수 예제 6번도 보자. 자, 두 조건, P명제, Q명제가 나와서 P명제, Q명제. 자, P면 Q가 참이래요. 참은 어떻게 됐죠? P, 진리집합 P하고 Q가 이런 부분집합 관계에 돼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P의 원소 찾아봐야겠네. 자, P의 원소. 자, 여기, 이걸 보면서 합시다, 바로. 자, P는 마이너스 2부터, A 플러스 1까지라고 했죠. 그죠? 요렇게. Q는 마이너스 2하고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집합이 되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 여기 4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1보다는 커야 돼. 자, 일단, 크다, 작다는 됐어. 우리 저번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 했을 때 얘가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1과 4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찾아봐야 돼. 자, 등호가 된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 q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원수를 갖고 있고 p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지 않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분집합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는 자, 얘네가 같다라고 한다면 Q에는 사람 원소가 있고요. P에는 사람 원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자, 얘도 되죠. 그죠? 등호 들어가도 된다. 항상 이제 그렇게 따져봐야 되고 이건 생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정리 마이너스 2로 나누면은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이고 2로 나누니까 자, 여기는 A가 절로 이항해서 빼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만족하는 거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 부분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것들이에요. 자, 부분집합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두 번째 것도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처음이니까 좀 생소해서 처음엔 잘 안 될 거예요. 이걸 몇 번 하면 여러분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봅시다. 2번이가 P의 명제. 자, P의 명제 이렇게 돼 있다 했어. 자, 그걸 직선상 나타냈어. 여기 나와 있죠? 자, P, 여기 없네. 자, P가 어떻게 된 거냐면, 뭐보다, 마3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에 마3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3은 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B기 P야. 자, 근데 여기에 P의, 납피니까 이건 P의 여집합과 Q와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고 했죠. 그래야 참이 명제가 되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이게 P라고 한다면 이거 여집합은 얘 포함시키고 이렇게 돼야겠죠. 그죠? 이게 바로 P의 여집합.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야. 오케이? 자,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이제 Q, A 빼기 1과 A 플러스 6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분집합 관계가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바깥쪽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제 이게 바깥쪽이 있어야 돼. 자, 바깥쪽이 있을 때까지 되는 건 확실히 알았어, 이제. 항상 우리 연습하는 거죠. A 빼기 2라고 마3이 얘가 작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자, 등호. 자, 따져. 자, Q가 얘하고 얘가 마이너스 3과 같다라고 한다면 Q에는 마3이라고 한 원소는 없고 P의 여집합이 마3의 원소가 있어.
그러면 분집합 관계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3하고 a 플러스 6이 있는데 당연히 큰 건 인정했는지 제일 디테일하게 자 설명보자. 여기에 3이 같다 한다면 Q라고 하는 것은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Q는 안 갖고 있는 거야. 그치? P의 집합은 참. 그렇다면 Q가 원소가 더 많은 거니까 등호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2. 요거는 6이가 빼니까 마3이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는 마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 자, 됐죠? 자, 필수의 7번 와서 자, 여기에서는 자, 모든 어떤 자, 우리가 이 모든이란 말하고 어떤 말을 자주 다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모든 실수를 얘기하고 어떤은 몇 개, 그죠? 몇 개 또는 한 개 이상이죠, 어떤. 그것만 만족하면 돼. 그러면 10개도 되고, 10,000개도 되고, 다 돼도 되는 것이 어떤이겠지, 그죠? 어떤. 자, 그럼 보자. 전체의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자,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야. 다음 중에서 참인 명제인 것만 고르라 했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거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를 여기에 다 대입했을 때 이 분홍을 만족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집어넣어도 알 수 있죠. 일단 6이 되고 x가 3보다 작아야 되죠. x는 3보다 작으면 다 만족하는, 여기 다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모든 x에 대해 다 만족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해서 자, 이걸 만족하고 있다. 어떤 x? 자, 볼까요? 얘는 작자 큰큰이지, 그치?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플러스 2보다는 크게 나갔다. 우리가 부등할 때 절대값 x 2면 이거는 사이값 되고 이거는 작자 큰큰 된다는 거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어떤 x에 대해서 이거다. 자, 정리해 볼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자, 작자 큰큰. 자, x는 작은 거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x는 2보다는 크다. 자, 이걸 만족하는 거 누구 있어?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런 원소 여기 있잖아요. 그죠? x는 2보다 크다? 여기는 없고 하나가 만족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x, 마이너스 2라는 x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자,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x다.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이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모든 x가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기억 이것이 맞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역과 대우. 자, P면 Q다. 자, 이거의 역은 Q이면 P가 되는 거. 이거의 대우는 부정의 역으로 가는 것을 얘기한다 했어요. 낙 Q이면 낙 P다. 라고 했었죠. 자, 역과 대우. 자, 그걸 관련된 문제. 자, 보겠습니다. 자, 대우를 말하고 참고를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같으면 얘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이거의 역을 얘기했죠? 자, 역을 얘기하면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이게 역이죠. 그럼 여기에 이걸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그걸 반례라고 얘기를 하죠. 반대되는 예를 들어야 되는데 참이면 참이고요. 자, 여기 x가 예를 들어서 5고 y가 마이너스 1. 여기 만족을 하죠. 자, 이건 만족하지만 얘는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은 거짓
여기 명제가 되는 거죠. 자, 대우 볼게요. 자, 대우하기 전에, 참것을 판단하기 전에, 자, 본 명제가 참인지 잠깐 확인해 보고 가볼까요? 자, x가 1보다 크, y도 1보다 큰 수가 여기 대입하면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참인 명제가 돼요. 그지? 자, 본 명제가 참이었어. 자, 대우 갑니다. 역에 부정이 있어요. 이 역에 부정을 하면 돼. 자,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 자, x는 1보다 작고, 고니까 얘는 또는으로 바꾸고요. y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는이란 말. 자, 여기 보면 발레를 들면은 자, 2보다 작다. 숫자 안고 되는 거야. 얘가 10이고 얘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부등호 만족하죠? 자, 여기에 x 10 1보다 작은 거 아니죠? y 마이너스 20 얘는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 또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는 x는 만족을 안 하고 이 y는 한쪽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또 얘가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면은 얘는 만족하고 얘는 만족하지 못하죠. 이것도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둘 다, 자 볼까요? x는 마이너스 3, 얘도 마이너스 3이라 하자. 어때요? x 마이너스 3은 1보다 작은 거 맞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맞아. 둘 다 만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합집합의 의미, 합집 또는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야. 처음에 이것이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런 의미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합집합은 자 이런 것이야. 하나 만족하고 만족하고 또 이쪽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해도 된다 라는 거죠. 우리가 교집합은 뭐예요? 동시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은 그죠? 동시에 만족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자 따라서 자 이렇게 해봤고요. 자 2번도 한번 해볼까? 자 2번도 그러니까 이 명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따져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 파트 이런 문제 나오는 게 다양하거든. 이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해놓으면 돼. 자, 이게 자, 역 가야죠. 자, 역은 x가 2 또는 y가 2가 아니면 x, y도 2가 아니다. 이게 역이고요. 일단 참고지 볼까요? 자, 일단 본명제부터 보자. x, y가 2가 아니면 x 1도 아니고 또는 y도 1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2가 아닌 숫자 아무거나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 또는니까 1이나 2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x가 1이고요. x가 1이고요. 그러니까 이 또는이란 말이 아까 얘는 뭐야? 한쪽 맞으면 돼. 얘는 맞고 y가 2일 수도 있고요. x가 1이고 y가 2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는 x가 1도 아니고 y도 2가 아닌 동시교만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x 이퀄 여기에서 x가 2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근데 2가 아니려면 둘 다 1 되고 얘 1 쓰고요. 얘가 2가 아닌 숫자가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2 아니에요? 2가 아니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경우 지금 1번 해당하고 x가 y가 이거 2번에 해당하는 거지 지금. x가 3이고 얘가 1이야. 얘가 2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것이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거고 둘 다 2가 아니야. 둘 다 2라고 2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이. 이거 좀 처음 할 때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의 대우 잠깐 볼까요? 그럼 역은, 잠깐만. x가 1도 아니고 y도 2가 아니면 x, y는 2가 아니다. 자, x가 1이 아닌 숫자 2, y가 2가 아닌 숫자 1. 그럼 x, y는 2 맞잖아. 이건 역은 거짓이죠, 그죠? 역은 거짓이야. 그래서 이제 역은 거짓이고, 자, 이거의 부정을 해볼게요. 그게 바로 대우죠. 자, 대우 갑니다. 자, 대우는, 자, 이거에 이제 역이 했으니까, 이 본명제의 대우는 역의 부정. 자, 그러면은, 부정하게 되면, x가 1 또는 그리고, y는 2이면, x, y는 2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맞죠? 차임명이 맞죠? 자, 지금 조금 전에 본명제에서 우리 하는데, 또는이 들어갔을 때는 진짜 어려워요. 이걸 판단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본명제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대우를 써서, 대우를 쓰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대우를 써서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를 잘 써먹어요. 우리가 꼭 대우다, 대우의 명제를 구하라.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참 곤란한 것이 있다면 이것처럼 곤란하면 이게 대우를 해보는 거야. 그럼 금방 알아낸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참이니까 이거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 이제 앞으로 요런 것들 여러분이 자꾸 문장 나올 때마다 연습을 좀 해놔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3번, 4번은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면 됐고. 자, 필수예제 9번 볼게요. 두 실수 xy 대하여 명제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면 x가 a보다 크고 또는 y가 1보다 크다가 참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네요.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지금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다. 자, 할란이 얘가 많죠? 2라고 4도 있고 마이너스 5하고 100도 다 만족하는데 그러면은 얘는 x가 a보다 크고 또는 y가 1보다 크다. 자, 곤란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너무 경우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번 대우를 써보는 거예요. 자,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갑시다. 뭐뭐이면 이다니까.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각 또는 그리고 쓰고요. y는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자, 동시에 만족하는 숫자 쓰는 거야. 즉 y는 1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1일 때에 x가 3보다 작아야 돼. 그렇다면 a는 최소 2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a가 바로 2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네. 그쵸? 이거니까 조금 낮았지, 그치? 자, 이렇게 대우를 써서 해봤다. 자, 그 다음에 3단 넘버. 자, P면 Q, 나달이면 나Q가 모두 참일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참인 명제를 구하라. 자, 우리가 P면 Q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진리집합 P하고 Q가 있을 때 어떤 관계? 부분집합 관계. 자, 나달은 R의 여집합 쓰고요. 나Q는 Q의 여집합 이렇게 관계죠. 얘가 이런 부분집합 관계였죠. 자, 그래서 항상 참여 명제를 구하라 할 때는 자, 뭐 이런 관계인지 알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명제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봐야 돼. 어떻게 푸냐면 이런 문제는
일단 대우. 왜? 이 본명제하고 대우는 항상 동치니까 자 낙큐이면 납이다 이렇게 적고요. 자 그다음에 요 명제하고 동치는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네 개가 한 문장이 나오면 항상 대우를 적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기억 볼까요? 이게 맞는지. 자, P이면, 자, 여기서 이제 명제에서 P를 보는 거야. 자, P가 여기 있죠? P면 Q가 된다 했죠? 자, Q는 R이 된다 했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P는 R이다. 이 참이 명제라는 얘기죠. 자, 나달부터 시작해. 나달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나달이면 낙큐라고 했어. 낙큐는 납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달이면 납이다. 맞다라는 거죠. 얘는 나피부터 시작했네? 나피 있나 보자. 없어. 시작하는 나피 없어요. 그러면은 모르는 거야.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 갖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낙큐이면, 자, 얘는 낙큐 시작했어. 낙큐 어디 있나? 여기 있죠? 낙큐는, 그냥 나왔네. 그치? 얘는 막는 거고. 자, 큐. 자, 큐 시작하는 거, 여기 있네. 큐는 R. R은 없어. 끝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다. 나달이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맞는 건 기역, 니은, 니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거 3단 논법 중요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뭐 어려운 거 없죠? 항상 명제가 안 나면 그놈의 대우 명제 적고 선생님이 한 것처럼 3단 논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제 해봤고요. 가서 봐. 또 하나 저 안 한 게 있지. 여기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자, 봅시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문제들. 지금 시간 녹화한 지 50분이 지나고 있는데, 자, 1시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아까 내 우리가 P면 Q다가 P면 Q다. 자, 얘가 참인 명제가 되려면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 어떤 관계? 부분집합 관계가 돼야 되고 그때 이 P를 우리는 어떻게 불렀죠? 충분 조건 Q를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살 맞아서 P가 관련됐죠? 필요 조건 그걸 찾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보면 자 P는 x가 0보다 작다라고 했어. 자, 여기 원소를 생각해야죠. 자, 여기는 0을 만족한 숫자래. 그러면 1, 1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수는 안 돼. 그러니까 0이나 그죠? 음수는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만족하죠. 그죠? 너무 굵다. 이제 그러면 여기는 x는 0보다 작다 했으니까 얘는 음수만 있고 얘는 0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p하고 q를 보면 이런 부분집합 관계죠. 따라서 p가 충분 조건이고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원소가 더 많은 쪽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x제곱 플러스 y 0. 이걸 만족하는 원소는 x 0과 y 0밖에 없어요. 그죠? 제곱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0, 0밖에 없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P하고 Q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경우를. 자, 그 3번 같으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을 했어.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 얘는 정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자, P라고 하는 삼각형은, 자, 요거 이등변 삼각형 맞고요. 여기 정삼각형도 있어. 이 정상이 보고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P라고 하는 명제는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두 개 다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정삼각형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P하고 Q는 부분집합은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P는 필요 조건, Q가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어려운 거 없어요. 부분집합 관계만 알아내면 되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12번 와서 이제 볼게. 자, P 명제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있어. 자, 여기 보자.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여기 P 해놨죠? P. 이걸 볼게. 그 다음에 절대값. 자, 절대값 푸는 거. X가, A는 양수해야 되죠? X가 사이값 그가 되죠? 마이너스 A보다 큰 거 같고, 플러스 A보다 작은 거 같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지. 자, 근데 P가 Q에 기한 충분 조건. 자, P가 충분 조건이 아까 P하고 Q를 봤을 때 이런 부분집합 관계라는 얘기죠. 그죠? Q가 훨씬 더 커야 돼. 따라서 Q가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분집합 관계니까.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 걸 통해서 부분집합 관계를 알아냈고, 그러면은 Q가 훨씬 더 크니까 P를 감싸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또 하나,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 작다는 거 인정했고요. A가 5보다 큰 인정을 했어. 자, 등호 디테일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가 2라고 치자. 등호 되면은. 그러면 Q에는 2라는 원소 갖고 있고, P는 마이너스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 2 참. 그러면은, 분집관계 상관없죠?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네요. 자, 여기서도, A가 5라고 한다면, Q도 5랑 원소, P도 5랑 원소 갖고 있다. 상관없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리하면은, A는 2보다 큰 거다. 자,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 A는 2보다 큰 거 같고, 5보다 작은 거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A가 5보다, 아니, 뭐가 잘못했다, 그죠? 자, 다시. A가 2보다 큰 거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동시에 받는 건 이거네. 그래서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필수예제 12번, 해봤고요. 그 1번 해봤고, 자, 두 번째 것도 볼게요. 자, x 플러스 3이 0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했죠. 결국 이 말은 x가 3,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이 말고 같은 뜻이고요. 조금 굵다, 이건. 그지? 그럼 이걸로 가자. 자, 그래서 이것이 이한 필요 조건일 때, 얘가 필요 조건. 얘가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진리집합 보면은, 이런 부분집합 관계죠. 그죠? 부분집합 관계.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부분집합, 여기 이 원소는, x는 마이너스 3만 아닌 모든 원소가 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얘도 마3으로 하는 근만 갖고 있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쵸? 다른 건 또 같이 있고요. 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이거 풀 때에 이게 좀 헷갈려. 보면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대우 보자. 아니라고 하면 헷갈리잖아, 지금. 그죠? 그거는 x제곱 3ax 플러스 27이 0이면 x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필요 조건. 아니. 필요 조건. 잠깐만.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지금. 그죠? 이것이 이거의 필요 조건, 이게 참인 명제야, 지금. 그쵸? 이것이 이거에 대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런 부분집합 관계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우 명제 씁니다. 자, 대우 명제. 그러면은, x 플러스 3이 0이면, x의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대우를 쓰니까 훨씬 간단하죠? 그럼 만족하는 거, 마3이 있잖아? 마3을 여기 대입하는 거죠. 9 플러스 마이너스 9a 플러스 27은 0이다. 따라서 36 빼기 9a가 0이다. a는 4다.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우 명제를 쓰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우가 이럴 때 많이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 관계라고 했어요. 자, 지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나피, 낙Q를 이기 위한 표자. 나피는 낳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에서 얘가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화살을 맞아야 되죠? 이런 부분 집합 관계야.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각각의 여집합을 빼면은, 이 부분집합 관계는 반대로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 돼야 돼. 이것이 돼야 돼. 자, 항상 옳은 것 찾으라 했네. 당연히 이건 아닐 것이고요. 얘도 아닐 것이고, 자, PQ의 교집합은 P다. 이 맞죠? 흡수 법칙. 자, 부분집합 관계에서 자, 해봤고요. 자, 보자. 14번. 자, 내 조건 PQRS에 대하여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S와 R 충분 조건이면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나피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가 화살을 맞아야 돼. 그리고 나데스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 충분 조건이면 Q가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보기 중 옳은 걸 찾아라. 자, 명제가 나왔죠? 자, 이럴 때 이제 항상 우리 뭘 적으랬어? 대우 적으랬어요. 자, 나다리면 나레스. 자, 요거의 대우는 P이면 Q, not Q. 자, 요거는 not Q이면 S. 그러니까 역의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다 전부 다 찹니다. 자, 그럼 보자. 자, 명제에서 P는 R이기 위한 충분조. 자, P부터 시작합니다. 자, P부터 가요. P 시작, 여기 시작이 있네. not Q가 되죠. not Q는 뭐가 있을까? 여기 또 있네. S가 되네. S는 뭐가 될까? 또 있네. 계속 가네, 얘는. R은 없어. 여기서 끝났네. 이제 이거 관계야. 자, 그럼 보자. P는 R이기 위한, 맞죠? 여기 이렇게 되면 P는 R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습니다. 자, R부터 시작했습니다. R. 낙Q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 있어. 그러면은, R하고 낙Q 했을 때, 얘 필요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쵸? 그러면 얘는 낙Q부터 시작하죠? 자, 낙Q부터 갑니다. 자, 낙Q. 여기 있죠? 뭐로 갔어? S 갔어요. S, R 갔어요. R. 됐네요. 그쵸? R은 낙Q에 의한 필요 조건이 맞습니다. 자, D급번. 자, P는 S에 의한 필요 조건. 자, P는 S에 의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화살표는, 자, S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S. 자, 여기 있죠? S가 R로 갔고요. R은 없어. 끝났네요. 그러면 S 의견 P와 S는 관계는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개노에서 자, 필요 충분 조건까지 설명을 했던 부분에서 개념 원리에서 필수 예제 문제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은 거기에 따르는 확인 체크 문제와 연습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편에 이어서 뒤쪽에 이제 증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쪽 부분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어쨌든 이 부분 수고했습니다.